자,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이제 외접원이 아니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이 아니라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번 시험 범위 들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좀 당황했을 텐데 일단은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그리고 이제 각 A의 크기가 60도, 그리고 여기를 B, C라고 두면은 여기가 이제 변 B, 여기가 변 C 이렇게 되겠죠. 변 B의 길이가 5, 변 C의 길이가 8,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두고 어떻게든 이 그림 안에 스몰 r을 표현을 해봐야, 표시를 해봐야 이 그림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접원이라는 것은 이 원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원 말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을 말합니다.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삼각형 안에 그려지는 이 원, 변에 접하면서 그릴 수 있는 원, 이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접원의 중심을 대충 찍어주고 바로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또는 요 길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이 길이라고 해도 되겠죠. 바로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당연히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을 할까만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과연 이 R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끼인각 크기가 나와 있을 때 여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평소에 개념들이 다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잘 된 친구들은 바로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1 BC 사인의 이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스몰 a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세 변의 길이랑 아무거나 각 하나, 이 네 개 중에서 지금 세 개의 값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가 C가 아니고 참 O네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하나로 뻗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은 도대체 이 둘 중에서 뭐에 조금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방법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A를 구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지, 1번 아니면 2번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본인이 수학 실력이 정말 상승하고자 한다면 영상을 꼭 멈추고 스스로 어떻게든 고민을 해서 1번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즉 전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내접원의 반지름과 연결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변 A의 길이를 구해서 어떻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를 스스로 알아내 보세요. 자, 반드시 영상 멈추고 스스로 30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봤다고 치고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봤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겁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내접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생기는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삼각형 세 개, 이 삼각형 세 개의 합이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요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전체 삼각형 넓이랑 세 삼각형 넓이 합이 같다, 이거를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요 공식으로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1번으로 풀이를 나아갈 겁니다. 선생님 정말 3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붙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넓이로 구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하는데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만큼 자기 머리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2번은 답이 아니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전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 R을 구할 건데 여기에 쓰이는 거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제 요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이다. 이거로 이제 식으로 표현해서 내저번 반지름 R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전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바로 이 과정을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먼저 삼각형 넓이 공식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떤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자 AB가 아닌 다른 나머지 한각 C 이렇게 구해도 되고 뭐 2분의 1 BC 사인 A 이렇게 구해도 되고 뭐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뭐 그 식이죠. 그래서 하나만 적겠습니다. 바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로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다 대입을 하면 1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아까 말했던 요 전체 삼각형 넓이가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요거를 식으로 세울 텐데 여기에 이제 스몰 r, r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즉 10 루트 3 방금 우리가 구한 거는 세 삼각형 넓이 합이니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 굳이 기호로 적지는 않을게요. 지금 여기 그렸던 요 삼각형이 이제 요거고 쌤이 알아보기 쉽게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적어줍니다. 지금 이 길이는 이제 8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이도 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길이도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지웠던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요 길이를 좀 구하고 가겠습니다. 뭐 K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분 BC의 길이가 필요해서 K라고 뒀는데 자 여기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그 끼인 값 가지고 무슨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K를 좀 구하고 갑시다. 코사인 법칙 공식은 다 기억나죠?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K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하자면 이 길이가 이제 K제곱 값이 49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따라서 K 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7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길이를 알았으니까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높이가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R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R이라고 뒀던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R이고 여기도 이제 높이가 R입니다. 얘도 높이가 R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2분의 R로 다 묶어주면은 여기 괄호 안에는 8 플러스 5 플러스 7 따라서 다 계산하니까 10R이 되죠. 따라서 10 루트 3은 10R과 같다. 정리하면은 R 값은 루트 3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는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도 있고 이제 지금 한번 풀었으니까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헤매지 않기 위해서 하나 정리를 하자면 뭔가 삼각형이 나오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거나 어쨌든 쓰이는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삼각형 넓이가 요 내저번의 반지름에 대해서 직각입니다. 이 세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쪼개가지고 더하는 요 과정을 좀 떠올리면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좀 덜 헤맬 수 있겠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수학 노트에다가 요런 아이디어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뭐 그렇게. 그래서 개념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가 저절로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풀리는 게 아니라 자주 쓰이는 아이디어는 좀 정리를 해서 수시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미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맞췄으면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틀린 경우는 아마 답지를 봤을 겁니다. 답지를 보니까 이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난데없이 점 C에서 선분 AB로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머릿속에 떠오르라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내라는 거야? 이 생각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지금 이 영상에서 드리려고 하고, 이 문제는 풀이는 짧은데, 풀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선생님 설명이 조금 깁니다. 근데 다 들어두면은, 바로 14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 코사인 법칙에서 정말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길지만 이 설명을 잘 들어두고 정말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면은 코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두고 천천히 이 영상을 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풀이가 2가지 이상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그냥 풀이 2개만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 답지에 있는 정말 간단하지만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풀이가 이제 2번째 풀이고, 첫 번째 풀이가 그래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풀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긴 한데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가급적 피해야 되는 풀이.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4번과 같은 문제는 2번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풀어 라고 하기보다 왜 풀이 1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게 좋지 않은 풀이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 1과 2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뭐 도형 문제는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아는 것을 다 문제에 한번 그려봐야 되죠. 그림에다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그림 안에 몽땅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랬으니까 일단 원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뭐 삼각형을 대충 그리고 여기를 각 ABC라고 하고 지금 각 A의 크기가 60도 각 B의 크기가 45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고 나는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변 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C의 길이를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이것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사인 법칙에서 주로 쓰이는 외접원 반지름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각 AB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C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삼각형 세 변 길이에다가 뭐 하나만 알면은 뭐 각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뭐 B를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삼각형 이제 세 변의 길이랑 각 하나만 알면은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충분히 C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는 많이 연습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네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세 개의 값을 알면은 나머지 하나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쓰이는 거는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게 이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일단 실천에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은 1단계 사인 법칙에 의해서 A는 2R 사인 A 되죠. 계산하면은 이게 6루트 3 나옵니다. 계산은 스스로 하시고 스몰 b도 2R 곱하기 사인 B 하면은 계산을 스스로 해보세요. 6루트 2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 두 개 알았죠. 각 하나 알고 있죠. 코사인 법칙에 대입하면 스몰 c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코사인 법칙으로 스몰 c 구하려면은 당연히 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그 다음에 뭐 적어야 돼요? 코사인 c를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c의 값을 구하려고 하겠죠. c의 값은 180도에서 지금 나머지 두 각이 나와 있거든. 60도 빼고 45도 빼면은 이게 몇 도가 나오냐면은 75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코사인 75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따라서 이 식은 잘못된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c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적으면은 절대로 c의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어느 코사인 법칙식에 적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각 b가 나와 있으니까 뭘 적어야 되느냐? 코사인 c가 아니라 코사인 b가 쓰이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뭐냐면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 공식을 써야 하나, 둘, 셋, 요런 값들에다가 다 내가 아는 걸 대입하고 뭘 구할 수 있다. C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조금 이제 수학적인 두뇌가 조금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여기 파란색 자리에다가 A, B 그리고 각 B의 값을 다 집어넣으면 얘는 스몰 c에 대한 몇 차식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잘 정리해봤자 c의 값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2개가 나와. 그 중에서 하나 아닌 거를 골라내야 되는 부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내가 c를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c가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c제곱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다 대입해서 c값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c를 구하고 싶은데 요런 때 이제 c가 들어가는, 한마디로 코사인 b로 아니면 코사인 a로 시작하는 그러한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면 이 방법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c 값을 아는데 코사인 법칙 쓰려면 요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왔다. 이 식을 쓸 수밖에 없다 하면은 시험 때는 요거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게요. 만에 하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자, 다 대입하겠습니다. A에다가 6루트 3 아까 구한 거, B에다가 6루트 2, 그 다음에 각 B의 값은 45 다 대입하면 코사인 45도는 2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6루트 2 분의 108 플러스 72 마이너스 7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미안합니다. 다 틀렸네. 자.
A를 제곱하면 36 곱하기 3이니까 108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뭐 여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니까 다 정리를 하면 선생님 미리 계산을 좀 했는데 C제곱 마이너스 6루트 6C 플러스 36 이꼴 0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C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라고. 실제로 2차 방정식 나왔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 뭐 14번 문제를 영상을 보는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근해 공식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C값은 3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옵니다. 근해 공식 그냥 쓰면 되니까 계산 과정을 생략할 거고 아까 말했듯이 C값이 두 개가 나왔고 이 중에서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 안 오기 위해서 이 방법은 아까 안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 배우고 나서 뭘 배웠냐면은 세 변의 길이는 각각의 변의 크기에 사인 값과 비례한다는 거를 배웠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필기하라고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나는 각 A, B, C 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대입을 해보면은 사인 A가 사인 60도 그리고 사인 B가 사인 45도 그리고 사인 C가 사인 75도죠. 근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사인은 그래프가 0에서 90도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각의 크기랑 사인 값이랑 대소관계가 똑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45도, 60도, 75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인 45도보다 사인 60도가 더 크고 다음 사인 75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이거야. 왜 얘기했냐면은 요렇게 사인 값과 이제 변의 길이 값이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1바, 2바, 3바면은 여기도 1바, 2바, 3바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가 제일 크다? 변 C의 길이가 제일 길어야 돼. 변 C의 길이가 제일 길어야 돼. 그리고 상식적으로 삼각형에서 이렇게 지금 C의 길이가 제일 크니까 뭔가 이렇게 각 C의 크기가 제일 큰 얘가 지금 제일 벌어진 각이고 얘가 제일 뾰족한 각이고 얘가 지금 중간각인데 딱 봐도 변 C의 길이가 제일 큰 거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변 C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왠지 이까지만 들으면 C의 값은 딱 뭐일 것 같아? 당연히 플러스가 답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가 들어간 3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2가 아닙니다. 걔를 제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C는 3루트 6 플러스 3루트 2다. 이렇게 적으면 너무 근거가 없고 보통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제 플러스가 답이라는 걸 감을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귀류법으로 가야 되죠. 3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2가 각 C의 값이면 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참 복잡하죠. 자, 모순 이끌어내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뭔가 C에서 A를 뺐을 때 뭐 B가 들어와도 되지만 얘가 0보다 아까 C가 제일 커야 된다 했죠. 여기 좀 적을게요. C가 AB보다 커야 돼. 얘를 갖다가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C-A는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 모순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했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결과를 만약에 얻으면 정확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 A를 빼볼 거야.
근데 이제 C에서 A를 빼면은 3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2 여기 C 값에서 자, A가 아까 6루트 3이었죠? 요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쓰는 약간의 꼼수 같은 게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요것도 계산을 좀 생략할게요. 계산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느냐? 54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루트 2 나와. 마이너스 108까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루트가 없는 것끼리 좀 모아보겠습니다. 54 플러스 18 마이너스 108 요까지가 이제 정수고 마이너스 18 루트 2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요거는 딱 봐도 마이너스지. 여기도 딱 봐도 마이너스지. 그럼 딱 봐도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아. 인수분해하면은 C 플러스 A 곱하기 C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 근데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거는 모순이죠. 왜? 알파벳 C, 그러니까 변의 길이 C는 A보다 커야 되거든. 기억의 모순이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니까 C 값은 뭐다? 3루트 6 플러스 3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답입니다. 자, 요거는 거의 뭐 대학생도 풀지 못할 정도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구하는데 이런 모양의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는 상황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왜 피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지금 풀이 1을 끝까지 푼 거예요. 자, 아까 풀이 1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제 모순을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C 값이 3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이 중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답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썼는데 아마 이제 창의적인 좀 학생들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모순을 이끌어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많은 풀이를 다 보여주기가 이제 하나의 영상 안에 좀 제한이 있어서 그냥 얘를 이용을 했다. 근데 모순을 보이는 방법은 각자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풀이 1과 같은 방식은 옳지 않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C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뭐를 알 수 있냐 하니까 지금 두 각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각이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특수각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75도 이런 거, 15도 이런 게 아니라 특수각이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 특수각은 중요하다. 어디에?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특수각 나오면은 무조건, 거의 100% 무조건 특수각이 내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긴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억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끄면은 여기에 각 45도가 하나의 내각이 되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각 60도가 직각삼각형 내각이 되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아마 교과서 답지에 보면은 이 보조선을 왜 긋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래서 긋는 겁니다. 특수각 써먹으려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저렇게 보조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C1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C를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C1 구하고 C2 구해서 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1을 한번 구하러 가보자. 그러면은 C1이 이제 쓰이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H라고 하면 요러한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지. 자, 요거 뒤집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얘가 45도. 내가 구해야 되는 C1은 요거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안 나와 있고 뭐 이까지만 나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에서 저기 그거는 구하고 가야겠네요. 요거는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이 길이가 뭐예요? 스몰 a이고 요 길이가 스몰 b죠. 요거 두 개는 좀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빗변 길이 알 때 얘를 구하지, 그지? 자, 나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고 각 a가 60도인 걸 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거를 구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사인 법칙 써야 되지.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a는 2r 사인 a 계산하면은 다 이제 대입을 하면 아까 풀이 1에서 하고 똑같습니다. 6루트 3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b값도 똑같이 2r 사인 b 구하면은 b값도 6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스몰 a 값에다가 뭘 대입하고 6루트 3 대입하고 이제 C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사인 법칙, 그죠? 코사인 법칙 아마 100쪽일 텐데 교과서에 필기하라고 한 게 있죠.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한 이제 직각이 아닌 하나의 예각 크기 세타가 주어지고 빗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밑변은 뭐가 되고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 당연한 거니까 외워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줬죠. 자, 그거에 따르면은 지금 C1은 뭐예요?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45도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계산을 하면은 3루트 6이 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 C1 값을 구했고 C2 값은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영상을 멈추시고.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구해봤습니까? C2는 빗변 길이 곱하기 이번에는 코사인 60도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3루트 2가 되죠. 사실 요거 이용 안 하더라도 그냥 뭐 하면 돼? 여기 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 b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도 1대 1대 루트 2 이용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C1, C2를 다 구했으니까 여기 최종 단계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하고 디귿이라고 할게요. 니은 디귿을 어디에 대입하면은 C는 C1 플러스 C2 즉 3루트 6 플러스 3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꼼수로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이거는 꼼수 같은 거니까 그냥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아까 풀이 1에서 내가 변 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각 C를 코사인 법칙에 이용할 수 없어서 코사인 뭐 C가 아니라 A 같은 걸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2BC분의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요런 데다가 내가 아는 값을 다 대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C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풀면은 C 값이 뭐식이 저식이 풀마 뭐식이 저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아닌 거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 풀이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지금 한번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제끼고 나면은 플러스가 된 그 답이 요거죠. 그러니까 조금 꼼수를 잔머리로 굴리자면은 어차피 이 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풀이에서 내가 원하는 변의 길이를 두 변의 길이를 더한 흔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풀이는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 풀면은 어차피 어떤 길이 더하기 어떤 길이 꼴이 답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산 안 해봐도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거 반드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요 흔적입니다. 요 두 번째 풀이에서 C를 C1 플러스 C2라고 본 흔적이기도 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어떻게 잘 정리됐을 때
이게 말을 좀 하기가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 루트 2, 지금 즉석에서 지어내려니까 너무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택해가지고 이런 답이 됐다 치자. 그래도 요거 정리하면은 3 루트 2 플러스 4 루트 3 돼가지고 충분히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함정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될 일은 잘 없다 보고, 시간이 없으면 이까지 풀었다면은 그냥 마이너스 제끼고 플러스가 답이다 이렇게 해도 뭐 거의 99.99% 무방하다. 이건 약간 이제 1등급도 아니고 한 0.3등급 정도 학생들만 이해할 수 있는 꼼수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 제끼고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풀이 1 버리고 풀이 2 사용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읽어보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핵심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요 삼각형 여기서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다가 내가 아는 것,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표시하는 거는 모든 도형 문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이고, 내가 구하는 건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이 길이 다 같다고 했는데 전체 길이가 6이니까 여기는 3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만 알면은 세타를 구할 수 있느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되죠.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는 다 등장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라도 적어도 2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 아무거나 각 하나, 뭐 B가 됐든 C가 됐든 각 하나 해서 변 3개, 각 1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B의 값을 코사인 B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 둘, 3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얘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 둘, 3개가 문제에 주어져 있겠지. 그럴 때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뭔지를 보니까 하나, 둘, 그리고 이 변 C의 길이만 어떻게 주어져 있어도, 요 길이만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변 C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 풀이 단계를. 나는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3이랑 6밖에 없어. 근데 뭐만 알면은, 선분 MD 길이만 알면은 이 3개를 무슨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사인 법칙도 가능합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를 구해야 되지. 어떻게? 자, 저 C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왜 줬냐는 거지. 육각형이라는 게 쓰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 바로 이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중1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여기가 바로 12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정육각형에서 적어도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 거는 알고 있겠죠. 지금 정삼각형이 6개가 모인 게 정육각형이잖아. 그러면은 이 각이 얼마야? 60도. 요 각도 얼마야? 60도. 아, 그러면은 여기도 얼마야? 60도. 그러면은 이 각이 몇 도예요? 12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12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120도 알고 여기 3, 6 아니까 무슨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조금 어렵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C 구하는 게 1단계. 그렇게 해서 구한 C랑 6이랑 3이랑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뭘 통해서 또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게 이제 2단계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C제곱은, 즉 내가 구하는 길이의 제곱은 여기에서 바로 요거 제곱 그런 식으로 말을 할게요. 6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되겠지. 자, 다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63이 나옵니다. 그 말은 C의 값은 얼마다? 루트 63이다. 즉 3루트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C의 값을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할 차례죠. 자, 혹시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6, 내가 구하는 세타 여기, 그리고 이 길이가 3루트 7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이 세타의 양옆에 있는 각 두 개 곱해주면 되죠. 분의 3의 제곱 플러스 3루트 7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 계산도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면은 이게 이제 루트 7분의 2가 됩니다. 이 분모 유리화 해주면은 7분의 2 루트 7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역시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이 문제는 그렇게 응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방식을 약간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문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그 설명을 좀 하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지금 문제 읽어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제 이 사각형의 내변 길이를 주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단서가 사각형의 내변 길이는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선생님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지금 설명할 내용들을.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외워야 되라고 말하는 문제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를 하잖아. 이 문제는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뭐 내변의 길이를 선생님 편의상 스몰 a, b, c, d라고 할게요. 요 네 개는 주어졌단 말이지. 지금 문제처럼. 그럼 이제 이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무조건 기억하세요. 대각선 길이를 끄습니다. 대각선 길이를 끄습니다. 그리고 얘를 길이를 x라고 두고 구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대각선 끄고 대각선 길이를 x라고 두고 구한다 까지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 각과 이 각의 크기를 구할 건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각은 180도에서 세타를 뺀 겁니다.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요 마주보는 두 각 있죠. 세타 1,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다. 즉 파이다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지.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은 두 변 길이 주어지고 그 끼인각 알면은 공식으로 요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구하는 넓이를 이 두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겠다는, 이제 내가 구하는 삼각형 넓이는 요 위에 삼각형이랑 요 밑에 삼각형 두 개 더한 걸로 구하겠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외워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 x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x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거야. 뭘로 구한다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겁니다. 어느 삼각형에서? 일단은 요 삼각형에서. 일단은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2a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아직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식을 저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위의 삼각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쓸 수 있냐면은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x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걸 쌤이 여기 좀 적어 볼게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지금 요 코사인 법칙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녹색 삼각형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x는 좀 생략하고 얘랑 얘가 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풀이 때 보겠지만 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잘 정리하면은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 봐봐. 나는 코사인 세타 값은 몰라. 근데 스몰 a, b, c, d는 내가 다 아는 값이야. 그럼 다 대입하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항하면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얻은 코사인 세타 값을 적절하게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하면 구할 수 있지. 그거를 어디에다가 요 각각의 작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쓰면은 우리는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캡처를 하든지 필기를 노트에다가 잘 해두시고 아주 깊이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지금 이 아이디어를 시험 때 시간도 없는데 즉석에서 생각해내라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몇 개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지금 문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1단계 요 길이가 1, 이 길이가 2, 요 길이가 3. 자, 대충 그림을 그리고, 자, 1단계 아까 뭐라 했어요? 무조건 뭐 꺼라? 대각선 꺼라. 그리고 걔를 뭐라고 두어라? x라고 두어라. 그래서 x에 대한 무슨 법칙으로 식을 세울 거다? 코사인 법칙으로 식을 세울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써야 되죠.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자, 그래서 요 위에 삼각형에서 고전에 해야 될 게 여기 각을 뭐라고 두는 세타라고 두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이렇게 둔 상황에서 요 위에 삼각형 ABD에서 x를 포함한 코사인 법칙식을 쓰는 거죠. 자, x제곱은 불러보면은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정리하면은 17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뭐 기억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무슨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식으로 x제곱은 하고 적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하고 나면은 요만큼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따라서 정리하면은 여기가 13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17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는 13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정리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5분의 1이 됩니다. 계산은 스스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2단계. 아까 2단계 뭐였더라? 넓이 구하는데 필요한 사인 세타 구하는 거였지. 이거는 무슨 식을 이용해야 돼?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인과 코사인을 연결해주는 식. 즉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지? 방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5분의 1의 전체 제곱은 1. 정리하면은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값은 항상 양수다 음수다? 항상 양수니까 5분의 2 루트 6이 되겠죠. 왜 항상 양수가 되는지는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값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 사각형 넓이 구할 차례지. 그러기 위해서 요 녹색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야겠죠. 자, 먼저 요 녹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6이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분의 4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여러분이 공식으로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해봤으면은 5분의 6 루트 6 되는 걸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4단계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두 삼각형 넓이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5분의 4 루트 6 플러스 5분의 6 루트 6 따라서 5분의 10 루트 6 따라서 답은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